압축기에서 압축가스량 구조적으로 이게 몇 가지 종류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압축기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쭉 가스량을 하다 보면은 왕복식 같은 경우는 식 끝에 보면 이타 V에서 체제 교율이라는 것을 곱해준다. 이게 되겠죠. 식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복식에서는 압축가스량 V가 피스톤 움직인 거를 생각하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뭐예요? 피스톤 지름 제곱, 실린더 지름 제곱 곱하기 L. 왜 L이 뭐예요? 행정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이제 한 번이고요. 곱하기 몇? RPM 수만큼 1분당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분이 아니고 이제 몇 분? 20분 하면 1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실린더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기통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N 곱해서 이제 기통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분당 요전수 RPM이고요. RPM 분당 요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체제교율 이타 V 이게 곱한 것이 일반적인 식이에요. 맞죠? 이렇게 이타 V.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계산은 뭐냐? 이론적인 계산이에요. 알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요만큼 나가야 돼. 근데 실제로는 이론으로 해본 것만큼 100% 나가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체제교율을 곱하는 거죠. 이 체제교율. 체제교율은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것 중에 100%가 나가는 게 아니고 9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나간다. 이거. 네. 이해됐어요? 네. 왜 그런 체제교율이 100%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까? 체제교율이 왜 이렇게 100%가 안 되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길까? 실제로는 이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1번 상부 뭐라고 했어요? 간극. 즉 왕복식 압축기는요 중간에 피스톤하고 딱 실린더 윗부분하고 탑부분하고 안 부딪혀요. 떠있는 공간이니까 압축되는 공간.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 부분은 상부 간극, 상부의 윗부분에 떠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부를 영어로 윗부분 탑, POP 탑, 발음은 탑, 미국식. 근데 책에 쓰일 때는 뭘로? 톱이라고 쓴다고 해서 TOP, 톱. 그러니까 이게 야스리로 쓰는 이거 톱이 아니에요? 탑. 그 다음에 깨끗하게 비어있는 빈 공간이다. 클리어런스, 톱 클리어런스라고 해요. 상부 간극,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간극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피스톤이 움직일 때 피스톤이 실린더 헤드까지 머리 끝부분까지 움직이지 않고 중간에가 떠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피스톤이 움직일 때 최대한 움직임이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여요. 여기 공간은 떠있어야 돼요. 이 공간이 있어야지 여기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압축하는 순간 뚜껑이 휙, 대머리 가발 벗어지듯이 휙 벗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윗부분이 떠있다. 근데 이 떠있는 것 때문에 가스가 어쩐다고? 가스가 어때요? 네, 가스가 체류.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하냐? 남아있다. 잔류. 남아있자. 나가지 않고. 알겠죠? 두 번째로는 이게 압축비가 큰 거예요. 왕복식은. 누르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가둬놓은 공간만큼 이렇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보이의 법칙에 의하면은 부피가 그만큼 줄으니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만큼 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열받아요. 열받아. 그러니까 가스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재팽창이 열리죠. 모든 기체는 열받으면 쫄아들면 비닐이고요. 응? 열받으면 뭐야? 열받으면 부피가 막 피막히듯이 늘어나 팽창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쪽 방향을 자꾸 늘어나는 가스는 같이 따라 나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은 피스톤을 오히려 밀어내리는 쪽으로 이게 힘이 작용이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과열된 압축가스의 뭐 때문에? 재팽창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은, 과열된 압축가스 재팽창.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심하게 봐야 되느냐? 압축비가 어쩔 때? 글쎄요. 압축비가 너무 클 때예요. 압축비가 너무 크면은 체력이 어쩐다? 낮아진다, 떨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두 번째, 간극이 너무 많아지면 어쩐다? 체력이 어쩐다? 떨어진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왕복식이 실린더가 하나면은 단기통이에요. 단기통. 실린더를 기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죠? 네. 기관의 통 모양, 원통 모양은 기관이라서 기통이라고 그러는데 실린더가 한 개면 단기통이야. 그러면 두 개면 쌍기통일까요? 이제 그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다기통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 개면은 단기통인데 여러 개면 어쩐다고요? 예? 다기통이에요. 근데 다기통이면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기통수를 짝수로 유지하는 게 좋다. 힘의 균형을 위해서. 뭔 균형을 위해서? 회전력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피스톤이 움직일 때 방향을 여러 개면은 짝수면은 여러분 가수 누구죠? 아이돌. 이거 이게 춤추는 거 있죠? 뭐 다기통 춤인가? 크레용팝? 춤추는 거 있잖아요. 쿵짝쿵짝 왔다 갔다 하나 올라오고 옆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피스톤 움직이는 게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짝수로 있으면은 발이 6기통이다. 그러면 3개는 쫙 올라오고 3개는 어때요?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래야지만이 균형이 맞아요. 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안 그러고 그냥 누구는 올라오고 오정적으로 내려오다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박자 잘 맞춰야죠. 그런 식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기통은 짝수가 되는데 다기통의 좋은 점이 뭐냐? 기통이 하나면은 이게 반복이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중간에 끊어지는 동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기통이면은 여러 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제 끊어진 동작. 한쪽에서 멈추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뱉어내요. 그러니까 좀 흐름이 원활하죠. 흡입 토출이 원활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부드럽게 되잖아요. 두 번째, 기통을 다 할 수도 있고 기통의 로드, 부하를 걸 때에 축을 연결할 때 일부만 연결할 수 있고 다 연결해서 다 가동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용량이, 흐름량이, 냉매 흐름량이, 냉매 압축가스량이 조절이 되겠죠. 적게부터 많이.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고속다기통에서는 용량을 조절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압축가스량을 마음대로 감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용량 조절이 용이하고 흐름을 어떻게? 원활하게. 그러니까 압축이 단속적으로 된 그 단점을 어때요? 진동이 있는 것을 밸런스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들쑥날쑥 이게 막 울렁울렁 하는데 울렁할 때 한쪽에서 피스톤이 밑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내려가는 피스톤이 있으니까. 다기통이면. 알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완화할 수가 있어. 그런 것을. 그런데 최대 단점이 있어. 뭐냐? 기통이 하나일 때는 쌍구 간격이 요만큼 떠 있죠. 네. 여러 개면 계속 떠 있죠. 계속 떠 있으면 다 합하면 결국에는 떠 있는 공간의 최적은 점점 늘어나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고속 다기통이 되면은 다 좋아지는 장점들이 대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체력이 고속 다기통을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흐름은 부드러워져. 흐름. 힘의 균형이 맞고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용량 조절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다 가동할 수도 있고 일부만 가동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 쭉 지울게요. 자, 아무튼 왕복식, 회전식, 그 다음에 또 터보식, 스쿨식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여기 나오는 것들 좀 핵심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 되는 것을 또 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필기해보세요.
모터를 연결해서 움직이는 왕복식 압축기의 계약도입니다. 연결된 거. 이제 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축이 있겠죠. 크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스톤과 축을 연결해주는, 접속해주는 봉이에요. 연결봉. 연결한다고 해서 커넥트, 그래서 커넥팅 로드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모터가 돌리면 이게 축이 움직이죠? 네. 회전하겠죠? 회전하면은 이게 같이 움직이죠, 이게. 그러면 이 연결봉이 어때요? 따라가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회전 운동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왕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피스톤이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압축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먼저 이걸 보겠어요. 모터에서 이쪽으로 축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동력을 전달합니다. 힘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축에서 그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무엇이든지 효율은 100%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 들어온 만큼 이만큼 소모가 됐는데요. 이만큼 모터에서 돌았는데 이만큼 모터에서 힘을 썼는데 실제로 이게 축이 돌리는데 축이 돌아가는데 그 에너지가 100% 이게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받은 부분, 이 지금 소모되는 동력이 계속 소모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게 축이 회전하면서 커넥팅 노드를 움직이면 여기서는 실제로 움직이면은 무엇을 하는데 이쪽에서 뭐예요?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압축하는데 사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압축되는데 사용되는 그 에너지는 여기서 처음에 보내줬던 에너지만큼 100% 그만큼 어때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0만큼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돌리고 있으면은 실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중간에 어딘가 손실이 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가령 95 그런다든지, 알겠죠?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서 이 축까지 전달되어서 실제로 가스를 압축하는데 동력이 얼마큼 쓰였는가? 압축하는데 쓰인 동력, 압축하는데 쓰인 에너지는 처음에 투입을 받았던 에너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네. 네. 이것을 뭐라 하면 이것을 기계 요율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기계 요율. 그리고 여기서도 좀 그럽니다. 사실 이게 왔다 갔다 이 마찰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는 요만큼 부피 줄고요. 압력 변화가 얼마큼 되기 때문에 압력과 곱하기 부피하면 일량 개념, 에너지 그랬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가스를 압축하는 데는 얼마만큼 소모가 되겠다 라고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돌려보면 훨씬 힘이 어때요? 더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보면은 축의 마찰이라든지 여러가지 피스톤의 마찰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훨씬 많이 돼요. 우리가 뭔 일을 해도 이론으로 계획은 세워도 대부분 실제 부딪히면 어때요? 여유를 얻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또 플러스 알파가 생기죠. 그렇죠? 기계도 똑같은데요. 이 축에서 이 연결봉을 통해서 실제로 이 압축이 되는데 소모되는 동력을 보면 처음에 이론적으로만 계산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양이 소모가 된다. 이해됐죠? 네. 그 비율을 가리켜서 압축효율이라고. 뭐라고? 압축효율. 그러니까 축에서 이쪽으로 실제로 압축이 되는데 전달이 되어서 소모된 이쪽 효율을 보면 이걸 압축효율이라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저효율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냥. 요 공간이 요만큼 떠있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이만큼이 분명히 압축가스량이에요. 그쵸? 요만큼이 압축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요. 그러나 실제로 재보면 요만큼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공간에 대한 최적, 이 압축되는 공간에 대한 최적이 뭐예요? 따로 부르죠. 그걸 뭐라고 해요? 네? 그것은 최저효율이라고. 그러니까 압축기에 관련된 용어가 세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압축에서 용어가 먼저 실제로 소모되는 동력, 그리고 뭐요?
압축되는 데 사용되는 동물. 좀 다르죠? 훨씬 많이 소모가 되는데 압축되는 데 사용되는 그다지 많이 사용이 못 된다는 거죠? 그 효율이 뭐라고? 이게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압력이 올라오고 이만큼 부피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일에너지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것보다 실제로 축을 움직여서 돌려오면 훨씬 많이 소모가 된다 그랬죠? 네? 그 비율이 보고 뭐라고? 압축. 그 다음에 압축되는 공간을 가지고 이 정도 가스량은 계속 압축이 되겠다라고 계산해 봤는데 실제 나오는 양을 조사해보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거 보고 무슨 요인이라고? 최저효율. 이해하셨죠? 네. 자, 이 최저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 이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예요. 내부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최저효율이 일단 생기는 거예요. 내부 구조는 뭐냐? 뭐죠? 간극이에요. 틈새. 상부쪽이든 옆쪽이든 뭔가 틈새가 빈틈이 있다. 빈틈이 있으면 머무른다는 거죠. 압축된 가스가 위로 뚜껑 위로 쭉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틈새가 남아서 어때요?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잔류가스라고 잔류. 나가지 않고 체류한다. 남을 찬. 두 번째는 뭐예요? 압축기가 과열되는 거죠. 과열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재팽창. 과열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압축기가 너무나 커서. 두 번째, 윤활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도 해당이 돼요. 압축기가 너무나 과도하게 열받는 이유는 엔진오일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압축기에서는 이런 효율, 세 가지 효율이 꼭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상관없는 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외부에서 공급이 된 이만큼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있어서 모터가 그만큼 돌려. 전기세를 보니까 화학연에서는 이것 가지고 냈지 실제로 얼마큼 써먹었는 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공급해주는 에너지 갖고 하는 거예요. 사용처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손실이 생기든 어쩌든 간에 누전이 됐든 어쩌든 간에 한전에서는 보내준 것 갖고 전기세를 드립니다. 맞죠? 네. 그러겠죠? 네. 전기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만큼 축에가 이 축 자체 지금 돌고 있는 축 자체가 전달이 잘 안 된다? 힘을 제대로 못 쓴다? 분명히 이 전동기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 전동기는 보면은 이제 뭐 전기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코일이 쭉 감아져 있고 소개가 회전자에도 코일이 감아져 있죠. 네. 네? 회전하는 축이 있고 겉에도 어때요? 예, 지금 고정자가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철심에도 코일이 다 있고요. 양쪽이 전기가 통하면은 서로 전자석이 되잖아요. 전자석이 서로 극성이 바뀌죠. 계속. 그러니까 어때요? 밀어내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 계속 반복되면서 순환되면서 도는 거예요. 알겠죠? 네. 도는데 이 속에서 도는 모터가 전동기가 회전할 때 제대로 에너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받은 만큼 제대로 회전하느냐 아니에요. 약간 삐끗할 수도 있어요. 전동기가 어쩔 수도 있다고? 받은 전자석에 자석이 이만큼 딱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삐끗할 수가 있다고요. 약간 미끄덩한다고. 알았어요? 그럼 미끄덩하는 게 있으면 제대로 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출발해야 되는데 딱 출발했는데 미끄덩했어. 전동기가 이렇게 미끄덩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전동기 미끄럼 효율이라고 해요. 슬립. 영어로 미끄러진다. 코미디 보면 막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슬립 때 그러잖아요. 네? 그거 뭐냐면 슬립. 미끄러진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슬립 효율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알겠죠? 전동기에 슬립 효율 나오면 미끄러진다 그런 소리예요. 슬립 효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끄러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아요. 사실. 이거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운 거. 제대로 힘 못 쓰는 거예요. 미끄덩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전동기 제대로 된 효율은 100%에서 빼기 뭐예요? 슬립 효율, 미끄럼 효율 그래야 돼요. 미끄러지는 유리예요. 미래만 슬립 유리인데 이해하셨나요? 이걸 이제 미끄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슬립 효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어디에 관련된 것이다? 전동기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동기 관련된 것에서 동력이 얼마만큼 실제로 이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됐는데
이 압축하는 회전축에 얼마큼 제대로 전달이 되었냐 하는 것은 사실 뭐가 관련이 있다? 기계효율과 관련이 있다. 만약 실질효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최적효율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최적효율은 뭐가 관계가 있다고? 요 위쪽에는 틈새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관계 있는 것이지. 아 전동기랑 미끄러운 거하고 여기 최적효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구아테말라에서 어떤 사람이 방구를 한번 꼈어. 근데 여러분이 조금 감기 걸린 거하고 그 사람 방구 낀 거하고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 있어요? 또 누구는 그러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연결돼 있지 않냐? 거기나 여기나 같은 공기로 숨쉬고 있는데 연결돼 있다 땅덩어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혼자하기 없죠? 여기도 연결돼 있는데 왜 그러지? 아니에요. 공간이 달라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체드비율과 연관이 슬립비율 나오면 전동기 관련된 것이고 이쪽은 직접 에너지를 처음에 받아서 힘을 쓰는 곳이니까 관련 효율이라면 이쪽 전동기 효율이에요. 또는 기계 효율 쪽에 관련이 되는 것이고 위쪽에 있는 떠 있는 이 최적 공간에서 압축되는 공간에 관련된 체드 효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필기해 보세요. 자, 지금 그림으로 설명된 기계 효율, 압축 효율, 최적 효율 이렇게 그림으로 이쪽 영역이 이런 효율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나다 또는 말로 나온다든지 또는 직접 글자로 써라 이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계 효율은 외부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게 압축기를 전체 구동하는데 압축기를 가동하는데 소모되는 동력은 많이 드는데 그 소모되는 동력 중에 실제로 축을 움직여서 제대로 에너지를 써먹은 쪽 압축하는데 소모된 동력은 100%가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계 효율은 압축기 구동 시 압축기를 진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소모되는 동력이 다 100% 세냐 안 세요? 어디에가? 실제 압축 시 소모된 동력, 소요된 동력, 쓰인 동력.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동할 때, 모터를 실제로 돌릴 때 사용되는 동력이 다 100% 어디에? 압축할 때 쓰이는 것은 100%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압축할 때 소모되는 그 에너지 뭐 계산하면 압력과 부피가 자꾸 변하니까 압력, 부피 곱하면 1에너지 형태라고 그랬죠? 그런 에너지를 갖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론적으로 조사한 것에 비해서 실제 움직여보면 더 뻑뻑해. 그 말은 더 많이 소모가 돼. 힘이 더 많이 들어. 그렇죠?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회전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축에 있어서 전달 효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애를 많이 써야지만이 실제로 압축된다. 그래서 압축 효율은 이론적으로 압축 시 소요되는 동력을 계산해 봤더니 실제에 비해서는 100%가 아니죠. 실제는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압축 시 소요되는 동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비율이 무슨 효율이다? 압축 효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적 효율입니다. 최적 효율은 실제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공간에 대한 문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적 효율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압축가스량분에 실제로 압축되는 압축가스량이에요. 알겠죠? 실제로 압축된 압축가스량을 같은 말로 하면 실제 토출량이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 토출되는 거. 실제로 압축이 돼서 진짜 나가는 거. 아시겠죠?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공간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공간. 속의 내부 공간으로만.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것은 실제로 토출되는 양을 재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 세 가지의 효율, 압축에 관련된 효율입니다. 필기해 보세요.